고깃집 경력은 거의 한 11년, 12년?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고깃집 쪽으로는 자신 있다. 저희가 컨셉이 그릴바라는 컨셉이다 보니까 돼지고기랑 다양한 주류를 함께 먹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기가 가공센터고요. 여기서 모든 고기를 숙성하고 납품하고 유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성 공법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아시는 게 드라이에이징인데 온도, 습도, 제습들을 공간의 크기랑 고기가 숙성되는 물량만큼의 그런 것들 이제 조절을 하면서 그런 걸로 이제 많이 하죠. 저희 고깃집 같은 브랜드는 고기를 먹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고기 슬팩이 일정하게 맛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열렸군요. 인스타에 고기를 넣어요. 와인이 대중화. 보통 일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85만 원 정도 했고요. 그제는 268만 원. 여기가 18평 매장인데 잘 나오죠? 여기는 지금 한 달에 매출 한 5천 정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지금 운동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급하게 인사드리긴 했는데 자기소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회관이라는 프리미엄 그릴바 컨셉의 돼지고깃집 운영하고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전 지금 33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수영하고 추운데 자전거 타고 와서 씻고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몸이 좀 좋으시네요. 동이요? 요즘에 많이 안 좋아진 건데 수영이나 런닝 이런 위주로 하고 있어서 근육이 많이 빠졌습니다. 보통 출근을 몇 시쯤에 하세요? 출근은 8시 반에서 9시 사이 합니다. 사무실이 집에 근처에 있어가지고 사무실 갔다가 수영하고 씻고 공장 가보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공장은 혹시 얼마나 걸리세요? 공장은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넘게 가야 되고요. 저는 이제 포천에 있어요. 공장은 보통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세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가고요. 가서 이제 회의하고 제품 상태 확인하고 2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대표님만의 관리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 요즘에 푸석푸석 해주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져서 그런 걸까요? 네, 일이 많아진 것도 있고 경기 굉장히 안 좋은데 병점이든 가맹점 매출 항상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매출 일으킬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흰머리도 많이 났어요. 흰머리요? 네, 흰머리 보이세요? 너무 많이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고민의 증거가 흰머리인가요? 네, 흰머리 촬영하려고 하니까 또 부끄럽네요. 굉장히. 대표님 근데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91년생이고요. 33살입니다. 미래회관을 창업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브랜드를 만든 지는 3년 됐고요. 가맹 사업한 지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미래회관을 창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걸 하셨었나요? 계속 고깃집 브랜드만 운영을 했었고요. 3가지 정도 브랜드를 고깃집으로만 해서 지금 고깃집 경력은 거의 한 11년, 12년? 네, 그 정도 됐어요. 고깃집 쪽으로는 자신 있다. 남들보다 이제 지식이 조금 더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도 돼지고기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셨었나요? 아니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했던 거고, 창업을 했는데 창업의 아이템이 돼지고기였던 거고, 지금은 돼지고기 집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브랜드 말고도 숙성 기술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숙성육 유통도 하는 공장도 지금 하고 있고, 고기의 모든 걸 다 수직 계열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초기 자본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그렇죠. 모으셨을까요? 원래 운동을 했었는데 운동을 그만두고 1년 동안 거의 쓰리잡 포잡 하면서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대출 받고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닭강정집으로 시작을 해서 1년을 하고 권리를 좀 받고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돈으로 고깃집을 시작하게 됐었어요. 쓰리잡 포잡 하실 때는 어떤 일들을 보통 하셨을까요? 그때는 사실 뭐 닥치는 대로 다 했죠. 편의점 알바라든지 상하차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 낮에는 이제 축구 레슨, 어린이 태권도장 같은 데서 축구 레슨 같은 걸 해요. 강사하면서 밤낮 없이 좀 일을 했었죠. 이건 진짜 실화인데 하루에 거의 한 4시간 정도 잤었어요. 그거 말고는 평일에는 거의 다 알바가 됐던 레슨이 됐던 뭐가 됐던 계속 일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1년 동안 모은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됐죠. 축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축구는 혹시 몇 년 정도 하셨을까요? 학창 시절에는 거의 엘리트 축구 선수였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했어요. 그만두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만둘 때는 부상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집이 안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같이 오면서 그만두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자수성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왜냐면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단돈 1원도 지원받지 않고 했으니까 혼자 하면 자수성가인가요? 그쵸. 그러면 아직 성가까진 모르겠는데 자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성공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혼자서 잘 이겨내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대표님 차일까요? 저는 차가 없고 저희 회사 차입니다. 보통 대표님들은 외제차 같은 거 많이 끌고 다니시는데 되게 아. 검소하시네요. 아니요, 저도 옛날에 끌고 다녔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차는 그냥 굴러만 가면 된다. 약간 그런 주의를 붙여서 예, 저는 차는 없고 공장이라든지 가맹점 먼 곳 다닐 때는 회사 차 타고 다니고 아니면 보통은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시죠. 대표님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희는 지금 숙성센터 가고 있습니다. 센터 가시면 보통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뭐 회의하고요, 상품 확인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래회관은 이름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저희가 컨셉이 그릴바라는 컨셉이다 보니까 돼지고기랑 다양한 주류를 함께 먹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항상 소주, 맥주를 거의 대부분 드시는데 소주, 맥주도 좋지만 와인이라든지 샴페인, 칵테일, 하이볼 이런 다양한 주를 먹자 해서 인테리어를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고, 대신 이제 저희가 음식은 보통 고깃집처럼 짜글이, 된장찌개, 된장술밥, 해장라면 그렇게 고기랑 반찬들은 조금 더 전통성을 가지고 만들자 해서 두 가지 뜻으로 미래회관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 직접 지으신 걸까요? 미래회관 1호점 본점을 오픈할 때 한남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오픈한 자리가 거기 이름이 미래회관이었어요. 이름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미래회관이라는 한남동에서 20년 동안 정류식당이었거든요. 거기 자리를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미래회관 이름을 컨셉이랑 너무 잘 맞아서 그대로 사용하게 됐던 거죠. 되게 잘 풀렸네요. 맞아요. 네이밍을 할 때도 그때 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마침 또 이름이 그랬고 저희 컨셉이 너무 잘 맞았고 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름 자체가 미래로 가버리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브랜드는 자동화를 조금 더 많이 도입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미래형 고깃집처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창업한다 했을 때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 주위의 반응 혹시 어땠었나요? 창업하기 전에는 돈을 모으는 시간들에는 거의 친구를 안 만났기 때문에 부모님은 사실은 좀 반대를 하셨지만 군대도 안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부모님 몸이 아닌 제가 그 종잣돈을 마련해서 창업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던 거기 때문에 부모님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오히려 시작하고 나니까 초반에는 많이 도와주셨어요. 매장 일도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가족과 하면 난리가 난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하다가 제 갈 길을 네. 그래서 아버님은 다시 하시는 일로 돌아가셨고, 친동생이랑 제 친구는 오랫동안 저랑 같이 했었어요. 코로나까지도 같이 하다가 코로나 지나고 미래회관을 차리면서 전에 있던 브랜드 2개가 있었는데 친동생이 이제 하나씩 가지고 독립을 해서 나갔고 두 브랜드를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브랜드들 이름은 혹시 어떤 걸까요? 하나는 돈 주는 남자라는 제가 처음 만든 고깃집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희정 숯불구이라는 특수부위 전문점인데, 두 가지 브랜드를 동생이랑 친구가 하나씩 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계에 같이 하는 거니까 좀 더 서로 의기투합하는 게 있겠네요. 거기 점들도 저희 고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 가는 공장에서 하는 특성 고기를 받는 걸까요? 네, 저희 고기가 굉장히 상품이 좋습니다. 퀄리티가 일정하고, 돼지고기가 회 너무 들락날락해서 이게 항상 문제거든요. 돼지고기는 소랑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을 다 선별해서 숙성까지 해서 보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맛에 대한 것들은 저는 확신이 자부하고 있어서, 미래회관의 강점도 그거예요. 어느 지점에 가도 고기 맛 자체가 일정하고 맛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를 본사에서 그런 것들 다 컨트롤하고 있다고 봐주십니다. 저희는 어찌됐건 프리미엄 숙성육을 미는 브랜드거든요. 김치를 구워 먹는다던가 고사리랑 그런 같이 뭔가를 해서 먹는 그런 거보다는 고기의 본질의 맛을 조금 더 추구하는 브랜드고, 미래회관은 지금 현재 지점이 몇 개 있을까요? 현재 10호점이고요. 직영점은 3개 운영하고 있고요. 7개는 가맹점. 직영점이 3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30% 유지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라고 들었는데 대표님의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계속 꾸준한 관리인 것 같아요. 직영점이 됐던 가맹점이 됐던 계속 꾸준한 관리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평소 일가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 외부가 많고 점들 돌아다니고 공장 가고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있고, 저녁에는 매장에 많이 나가보는 편이고. 매장이 10군데나 되는데 혹시 나가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가맹점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슈퍼바이저를 가고,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영점에서 손님들 반응이라든지 고기 퀄리티 확인한다든지 직원들이 무대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체크하고 현장에 최대한 많이 나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대표님 여기가 말씀하신 공장일까요? 네, 여기가 가공센터고요. 여기서 모든 고기를 숙성하고 납품하고 유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작업 시간이 다 끝나서 회의하려고 하고,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여기가 작업하고, 여기 보시면 문이 한 4개 있잖아요. 앞쪽에 있는 게 숙성고, 냉장고, 냉동고, 여기는 작업실. 불 꺼져 있죠. 작업이 다 오전에 끝나서. 저는 이제 들어가서 약간 회의를 좀 하고, 보통 어떤 회의를 할까요? 냉삼이라든지 B2C 상품 그런 것도 나가기 때문에 상품 기획하는 거, 문제 있는지 없는지랑 그런 것들 회의하려고. 회의할 게 되게 많으셨나 보네요. 아까보다 좀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늘 많아요. 아까 안에 보니까 고기 빛깔들이 정말 이쁜 것 같은데 고기 수성시키는 방법 같은 거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숙성 공법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아시는 것이 드라이에이징인데, 온도, 습도, 제습들을 공간의 크기랑 고기가 숙성되는 물량만큼의 그런 것들 이제 조절을 하면서 그런 걸로 이제 많이 하죠. 그럼 혹시 이런 방법을 다른 업체들도 쓰나요? 땅에서 드라이에이징을 하는 데는 많이 보셨을 건데, 드라이에이징을 해서 유통하는 곳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 아마 저희가 월에 생산하는 물량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품의 퀄리티도 가장 일정하고. 그럼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고깃집을 오래 하면서 늘 겪는 고충이 시작이었어요. 저는 손님들한테 맛있는 고기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맛있는 고기를 제공하려면 고기 자체는 뭔가 이렇게 조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원육 자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우는 원뿔, 암소, 투뿔, 뿔 라인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돼지는 그렇지 않아서 그냥 2등급이 맛있을 때도 있고 1등급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고기들을 받아서 판매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날은 맛있는 고기 먹고 어느 날은 맛없는 고기 먹고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이었던 거죠. 저는 항상 좋고 맛있는 고기만 주고 싶은데 그게 시장 자체의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걸 계속 개선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고기 자체를 센터에서 선별을 다 하고 그거에 맞게끔 숙성을 하고 맛있는 일정한 퀄리티를 만들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어서 저희 고기를 쓰거나 미래에간에는 정말 그 맛의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일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느 날 가보면 고기가 맛있고 어느 날 가보면 고기가 맛없고 이런 거 느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게 팩이 마구잡이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 가치를 좀 더 올려주는 요소가 됐겠네요. 사실 프랜차이즈 자체는 기본 이상은 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고깃집 같은 브랜드는 고기를 먹으러 오는 거잖아요. 때문에 고기 있을 팩이 일정하게 맛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같은 브랜드여도 어디 지점 맛이 틀린 브랜드들도 진짜 많을 건데 저희는 그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어디 가도 실패는 없다. 기본 이상은 한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미래에가는 어느 지점에 가도 특히 고기 부분에서는 소비자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고 극찬하는 리뷰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고기 먹으면 다른 데 가서 고기 못 먹겠다 약간 이런 것들. 그런 리뷰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리뷰 같은 게 있을까요? 목살이 이렇게 두꺼운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냐, 소고기 같다, 그런 리뷰들. 두껍게 이제 커팅을 하는데 작게 잘라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질길까봐. 그냥 일단 드셔보셔라 하고서 크게 해드리면은 드셔보시고 잘라달라는 얘기를 안 하시죠. 얇게 자르면 육즙이 점점 적으니까. 그래서 육즙 이씨 먹어보면 목살 부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것 같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숙성고기 있는데 이게 가맹점에 유통되는 데까지는 한 며칠 정도 걸리나요? 저희는 숙성기간 한 15일 정도 잡아요. 나서 가맹점에 납품을 하는 거죠. 아까 보니까 공장이 되게 크더라고요.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딱 저희 시설만 하면 한 200평? 임대료가 꽤 나오겠네요. 그래도 여기가 이제 외곽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막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보통 공장들이 외곽에 있는 이유가 저렴하니까 일단 여기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저희가 정말 물량이 많아지고 그랬을 때는 또 저희가 공장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대표님, 그럼 저희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은 저희 청량리점이랑 남위례역점 가서 체크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너무 날씨가 추워서 지금 집에 잠깐 가서 옷을 좀 갈아입고서 가시죠. 맞아요. 오늘 영하 10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추워요. 제가 아까 전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보고 그냥 나왔는데 갈아입고 청량리랑 남위례점으로 가는 중입니다. 매장 가면은 보통 점검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보시나요? 저희가 사실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슈퍼바이저가 가서 그 리스트대로 체크를 하긴 하거든요. 슈퍼바이저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서 더 디테일하게 중요 요소들 보고 오고 점주님이랑도 좀 어떤지 얘기도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매장 방문하면은 점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정기적으로 가서 할 때는 전체 리스트를 다 체크를 하게 되면 30분 가량은 하게 되고요. 지금은 전체를 보는 건 아니고 점주님이랑 소통하러 가는 거죠. 운영하시면서 고충이 있다거나 아니면 힘들었던 적이 있으셨을까요? 매일이 고충이고 매일이 힘들죠. 장사가 하루만 안 돼도 저는 힘들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오늘 장사가 왜 안 될까라는 것보다 내일 어떻게 더 잘 되게 만들까라는 거 지금은 이제 더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저도 잘 못했었어요. 대부분 초보 창업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우 소통? 장사라는 게 하루 이틀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뭐 10년 오랫동안 해야 되는 일인 건데 그럼 되게 긴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매장의 매출이 달려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이제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넘게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나 포기하고 싶다거나 했던 적은 없었나요?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코로나 때는 잘하던 데도 있었지만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모든 자영업자가 힘들었고 장사라는 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제3의 영향으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힘들다고 우리가 그럼 때려치고 이렇게 해버리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경기 침체 되게 힘들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매출 방어하고 어떻게 더 매출 끌어올리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거기 안에는 다 방법이 있고 항상 생각하는 게 힘들 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너무 잘 될 때만 생각해서 그 방법을 모으면 안 될 때 무너지거든요. 근데 잘 될 때는 정말 같이 잘 되고 안 될 때도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노하우 코어들 그런 것들을 써야 지속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방법을 찾더라도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매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월세가 너무 비싸다던가 너무 커서 기본 인력 세팅이 많이 든다던가 고정 운영비들이 너무 세서 못 버티는 데들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저희는 미래의관 자체를 아예 위기에 강하게끔 만들어
있고, 잘 될 때는 당연히 매출도 잘 가져가고 돈도 많이 벌어가고, 위기일 때도 잘 버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15평에서 25평 미만으로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테이블 단가라든지 식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출도 상당히 높아요. 평수 대비. 돈도 벌어갈 수 있는 구조고, 투자 리스크도 줄이고, 운영 고정비에 대한 리스크도 줄여서 많이 남는 매장, 많이 남는 브랜드를 지금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미래관 청량리점인가요? 네, 여기는 미래가 청량리 아트포레스트점. 테이블에 반찬들이 세팅되어 있네요. 오늘 이제 예약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세팅하고 두개로 해가지고 반찬 마르지 않도록 예약이 많을 때는 세팅해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80만 원 정도고, 저녁까지 하면은 못해도 한 250만 원은 할 것 같아요. 보통 일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85만 원 정도 했고요. 그제는 268만 원. 여기가 18평 매장인데 잘 나오죠? 여기는 지금 한 달에 매출 한 5천 정도 하고 있어요. 18평에 5천이면은 어느 정도 남는다고 보면 될까요? 점주님이 하시고 1,2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 투자금이 되게 적게 들어갔어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은 거죠. 외식업이 참 불안정하잖아요. 그걸 되게 안정화하게 만들려고 지금 미래관을 이렇게 만들었고, 안정적인 강사를 할 수 있다. 이제 남미래역점으로 이동하는 건가요? 네, 이제 청량리점 보고 남미래역점으로 가시죠. 대표님 하루가 너무 바쁘신 거 아닌가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저것 하고 매장 점검하고 하면 집에 도착하면 밤 11시, 12시 돼요. 그러니까 앞에 16명? 매장 내부 보니까 특이하게 생겼네요. 그릴링 서비스 해주는 브랜드인데 동선을 최적화시켰어요. 그래서 다치 테이블을 만들고 한쪽에는 테이블을 붙이는 형태로 하고, 다치 테이블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주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동선을 만들어서 인력을 서로 효율화 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적게 든다, 간단히 얘기해서. 인스타에 고기를 넣어요. 와인은 대중화랑 브랜드를 운영하시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관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오래 가고 사람들 속에 인정성 있는 그런 돼지고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래관으로 인해서 소비자든 저희 점주님들든 서로가 이제 상생하면서 오랫동안 꾸준히 지속되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제일 크고요. 앞으로 그 바람 따라 저도 계속 그렇게 성장시키고 보완하고 그런 브랜드로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고깃집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나 외식업을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그런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너무나 외식업이라는 시장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했고,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 그래서 쉽게 창업하는 아이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신중히 생각하시길 바라겠고,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초보 창업자들이 많으신데, 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의미 있지만 처음할 때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매출이라는 건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돼지고기집에 대한 노하우부터 안정적이게 장사를 잘할 수 있게끔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아이템이 꼭 좋다고 해서 꼭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도움들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창업을 최대한의 리스크를 줄이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고깃집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미래관이 꼭 아니어도 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제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들 화이팅 하고 정말 다들 돈 이렇게 많이 버는 그런 미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피디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